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공통수학원 개념 18일 플랜의 18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원래 금요일에 업로드가 됐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까지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서 다음 학기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마지막 개념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별식과 근각의 수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근을 구하지 않고도 두 근의 부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두 실근을 알파, 베타, 그리고 그때 판별식을 D라고 하면요. 두 근이 만약 모두 양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두 근이라고 했는데 이게 서로 다른 두 근인지 혹은 서로 같은 중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판별식은 항상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열린 조건으로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그러면은 양수와 양수를 더하게 되면은 그것은 양수가 되죠. 그리고 양수와 양수를 곱하면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양수일 조건은 D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면서 알파, 베타 두 근의 곱까지 양수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근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단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음수와 음수를 더하게 되면은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음수와 음수를 곱하게 되면 양수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음수인 조건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했을 때 음수이다만 좀 추가해 주시면 수정해서 조건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이때는 두 근의 곱이 음수임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두 근을 더했을 때 어떤 게 더 클지 모르기 때문에 부호를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판별식 D를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두 근의 곱이 알파, 베타가 음수이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A분의 C가 음수가 되겠죠. A분의 C가 음수가 되면 곱한 AC는 음수가 되고 판별식 D를 생각했을 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AC가 음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호는 0보다 크다라고 당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판별식 D는 조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근의 부호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각각 세 가지 케이스 모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c는 0의 두 실근은 뭐랑 똑같죠? 그렇죠.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와 같습니다. 두 실근은 2차 함수와 연결지어서 x축과의 교점의 좌표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두 실근의 위치를 2차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자, 2차 함수를 이용할 거면 이것을 일단 fx라 두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체크해 주시면 실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판별식 D의 부호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실근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판별식 D와 관련된 조건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실근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 근방 경계에서 함수값의 부호를 체크해 주시는 두 번째 조건. 마지막에 축의 위치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번 그림을 통해서 실제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 해보겠습니다. 이때 PQ 사이에 그 상수 PQ 사이의 대소관계 조건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각각의 케이스별로 실근의 위치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두 근이 모두 P보다 큰 케이스일 때는요.
두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존재를 하고 P가 여기 존재를 해야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크겠죠. 그러면 일단은 실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계에서 우리가 함수값의 부호를 판단해야 된다 했는데, 경계는 여기 P가 경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경계인 P에서는 지금 우리가 A가 0보다 크다 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케이스에서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크려면 P는 여기 존재해야 되는데, FP가 0보다 이 함수값은 0보다 당연히 그러면 커야겠죠. 그래서 경계에서는 FP가 0보다 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의 위치까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 P에서 축의 방정식은 우리가 이런 케이스일 때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축은 P보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당연히 커야겠죠. 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는 축의 위치가 P보다 작다라는 조건으로만 바꿔주시면 실근의 위치를 모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보면은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FP가 0보다 크다. 세 번째 축이 P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근 사이에 P가 이렇게 존재하면은 아래로 블록일 때 두 근 사이에 있으니까 P일 때는 당연히 음수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P가 아래로 블록이면서 X축과 만나는 부분이 있어야 이렇게 음수인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는 너무 당연하고, 축의 위치는 축이 여기 존재해도 되고요. P보다 작아도 되고 P여도 되고 P보다 커도 되기 때문에 축의 위치는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FP가 0보다 작다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는 경우를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알파, 베타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은 일단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FP 경계에서 함수값은 0보다 커야겠죠. 또 마찬가지로 경계인 Q에서 당연히 FP는 0보다 커야겠죠. 자, 세 번째로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이 축은 P와 Q 사이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조건이 이제 축을 이용해서 BQ 사이에 있다까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케이스 모두 다 결국에는 판별식 D, 함수값, 경계에서 함수값의 부호, 그리고 축의 위치를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건에 맞춰서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공통수학 1 전체 개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남은 기간에 여러분들 조금 다양한 문제 더 풀어보시고 부족한 부분 꼭 잘 보충해서 새로운 학기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